조명이 달처럼 얇게 무대를 감싸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객석 곳곳에서 들릴 즈음 세 사람이 한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 빈예서, 손태진, 린 이름만으로도 장르가 셋, 세대가 셋, 결이 셋인 조합. 그런데 발음이 마주선 순간 공기는 의외로 빠르게 하나가 되었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첫 음이 깔리고 모니터를 통해 돌아온 잔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빈예서가 도입부를 낮게 붙였다. 트로트에서 다져진 말맛과 호흡이 발라드의 속도로 변환되는 한박, 이어 손태진이 중음을 바치며 화성을 설계했고 린이 선율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올렸다. 셋의 목소리가 겹치는 지점에서 객석이 동시에 정지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숨조차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들. 바람의 노래가 그렇게 소문보다 조용하고 체감보다 큰 소리로 시작되었다. MBN 한일 톱텐쇼는 그날 프로그램의 기본 문법을 슬쩍 비틀었다. 출연자 소개 자막을 늦췄고 카메라 워킹은 과시 대신 호흡에 붙였다. 1번 카메라가 빈예서의 입모양을 따라가면 3번 카메라가 손태진의 횡격막 움직임을 잡고 5번 카메라가 린의 눈동자에서 반사되는 조명을 확대했다. 무대 미술은 화려함 대신 직선과 여백, 촘촘히 쌓인 조도에 대신 야른 실 반짝임을 썼고 스모그는 한 톤 내려 감정을 흐리기보다 받쳐주는 쪽으로 배치했다. 이 모든 절제가 노래의 핵심을 밀어 올렸다. 목소리가 주인공이고 감정은 객석에서 완성된다는 오래된 진리. 그 진리를 새로 들려준 밤이었다. 리허설 얘기부터 하자면 세 사람의 호흡은 쉽게 붙지 않았다. 누군가는 멜로디를, 누군가는 하모니를, 누군가는 애드리브를 양보해야 했다. 기교를 줄이면 스토리가 살아났고 비브라토 폭을 줄이면 가사가 선명해졌다. 제작진의 메모에는 빈에서 둘째 줄 자음 타격 줄이기, 손태진 중저역 호흡 길이 0.3초 더민 후렴 첫박 이전 미세한 숨소리 살리기 같은 지시가 적혔다. 누군가는 이 디테일을 지나치다고 할지 몰라도 무대는 결국 디테일의 합이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서로의 톤을 듣고 한 소절의 강세를 공유하고 어디서 울컥함을 열지를 합의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문이 곡의 악보 위에 차례로 적혔다. 무대의 중심이 된 바람의 노래는 세 개의 방향으로 동시에 걸었다. 빈에서는 가사의 자음에 말맛을 넣어 이야기를 끌고 갔고 손태진은 클래식에서 배운 호흡으로 공간을 넓혔다. 린은 고음의 면적을 줄이고 음색으로 무게를 만들었다. 이 조합은 흔히 말하는 고음 대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딪히지 않고 맞물리는 방식. 과장하지 않고 설득하는 방식. 빈에서의 첫 줄 끝에서 손태진의 하모니가 느리게 올라오면 린의 여린 선율이 그 위를 투명하게 지나갔다. 셋이 만든 화성은 한 곡을 넘어 감정의 기압을 바꿔놓았다. 그래서였다. 박수는 일찍 나오지 않았다. 관객은 여운을 붙잡았고 그 여운 덕분에 박수는 더 오래 울렸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프리프로덕션에서 가장 오래 논의된 건 톤의 기준이었다. 발라드의 중용, 클래식의 품위, 트로트의 서정. 셋 중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다. 가사였다. 의미가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음도 공허하고 호흡이 지나치면 여백이 무너진다. 이 원칙 하나를 세우자 모든 선택이 쉬워졌다. 편곡은 원곡의 골격을 지키되 코드의 색을 한 톤 낮추고 드럼의 스네어를 건조하게 처리해 보컬의 자음이 묻히지 않게 했다. 베이스는 과장하지 않고 킥과 붙였고 스트링은 코러스 구간에만 얇게 얹었다. 덜어내기가 무대를 살렸다. 현장 반응은 숫자보다 표정이 빨랐다. 1절이 끝나자 객석 앞줄의 중년 부부가 손을 맞잡았고 2절 후렴에서 뒷줄의 10대 관객은 휴대폰을 잠시 내렸다. 후반부 린의 애드리브가 뜨거워질 대목에서도 손태진은 과열을 경계했고 빈에서는 표정을 크게 쓰지 않았다. 감정을 올리되 눈물 장면을 요구하지 않는 톤.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나왔다. SNS에는 세 사람이 한 팀 같았다. 누가 주인공인지 몰랐다.
그게 더 좋았다 같은 코멘트가 빠르게 쌓였다. 짧은 클립이 플랫폼 상단에 배치되며 조회 곡선이 올라갔고 바람의 노래, 톱10쇼 해시태그는 새벽까지 타임라인을 돌았다. 방송 이후 제작진은 편성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11월 11일부터 월요일 저녁으로 이동. 이는 골든블록에 가까운 타임을 겨냥한 전략이다. 팬들은 놀라면서도 음악 프로그램이 한 주의 시작을 잡아준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간대가 바뀌면 시청층의 나이가 바뀌고 시청의 이유가 바뀐다. 탑10쇼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날 무대는 증명했다. 똑같은 블록의 현역가왕 시즌 2분과 합류한다. 음악 프로그램의 경쟁은 격해지겠지만 경쟁이 늘 그렇듯 기준을 선명하게 만든다. 결국 살아남는 건 소음이 아니라 톤이다. 각자의 솔로 가능성에도 불이 켜졌다. 빈에서는 트로트에서 가져온 발성으로 발라드의 문장에 점을 찍는 법을 보여주었다. 강세를 한 방 늦춰주는 테크닉, 후렴 직전 반박의 정적을 길게 끌어 청중의 숨을 맞추는 감각. 다음 솔로 무대에서 그가 어떤 곡으로 이 전략을 확장할지 궁금해졌다. 손태진은 클래식의 무게를 부담이 아니라 기준으로 바꾸는 드문 보컬이다. 중저역의 밀도로 설득하고 고음은 포인트로 쓰는 배치. 이날 같은 배려형 하모니가 동무대에서는 어떻게 주연으로 돌변할지 기대를 남겼다. 린은 역시 린이었다. 조금은 쉰 듯한 질감이 서정의 깊이를 넓혔고 필요할 때만 비브라토를 열어 감정선을 흔들었다. 세 사람 모두 지금의 캐릭터를 잃지 않으면서 서로의 색을 받아들이는 법을 안다. 이게 콜라보의 첫 번째 조건이다. 해외 반응도 붙었다. 유럽권 팬들은 셋의 조화가 오래된 보컬 그룹 같다고 평했고 남미 팬들은 언어를 몰라도 감정이 들린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 빈에서의 한국적 서정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전통과 현대가 어색하지 않게 어울린다는 말, 한국 발라드가 가진 정서의 결을 이해했고 트로트가 아니 낯선 문화권에서도 공감의 언어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음악은 결국 리듬 이전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이 무대가 보여준 셈이다. 무대 뒤 얘기로 돌아가 보자. 리허설 막판 세 사람이 인이어를 빼고 생무대를 시뮬레이션하는 장면이 있었다. 모니터 없이 서로의 호흡만으로 박을 맞추는 연습. 빈에서가 살짝 빠르게 들어가려 하면 손태진이 어깨를 낮춰 속도를 잡고 린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두 사람이 여백을 만들어주는 방식. 이 상호 보정의 순간에 팀워크가 생겼다. 무대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세 사람이 각자 빛나는 것보다 같은 곳을 볼 때 더 아름답더라고요. 칭찬을 자주 하지 않는 현장 언어다. 그 말에서 이날의 본질이 드러났다. 프로그램의 다음 행보도 흥미롭다. 콜라보가 반복되면 루틴이 된다. 루틴이 되면 색이 옅어진다. 그래서 다음엔 변주가 필요하다. 곡의 장르를 바꾸거나 편곡의 주체를 바꾸거나 무대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예컨대 빈에서가 리드를 하고 두 사람이 화음을 쌓은 이번 방식과 반대로 손태진이 선율을 이끌고 린이 서브 멜로디를 만들어 빈에서가 말마드로 다듬는 구조. 혹은 세 명이 같은 가사를 다른 키로 부르다가 후렴에서 같은 키로 합류하는 방식. 시청자는 새 것 때문에 반응하지만 진짜가 있어야 남는다. 이날 무대가 남은 건 새로워서가 아니라 정확했기 때문이다. 이 조합을 다시 보고 싶은가? 아마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재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다 같은 곡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부르는 건 팬서비스에는 좋지만 기록엔 약하다. 다음엔 조금 더 미니멀하게 가거나 오히려 현악을 넓게 쓰는 과감함도 괜찮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이날의 원칙, 가사를 중심에 두는 것, 과열을 경계하는 것만 지킨다면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오래 남는 공연의 조건은 철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